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일말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할 아이는요, 꼬맹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꼬맹이라 하고요. 변주님께서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교감 때 9월 25일 이후 태어난다 했는데 지금쯤 태어났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고요. 생일을 알려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어요. 몇 남 몇 녀로 태어났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또는 태어나게 되는지, 이름을 다른 것으로 부르려 생각하고 있는데 너의 생각이 어떤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펫샵으로 연결된 견사가 여러 곳이라서 지금 머무는 곳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많은 정보를 달라는 것, 네, 달라고요.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꼭 알아야 할 것이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어요. 모두 질문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맹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보이는 모습은요, 엄마 견이 누워 있었고요. 줄줄이 달려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려 하는 꼬맹이는 지상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볼 때요. 편안함, 고요함, 그리고 배고픔을 채우는 실제적인 그런 느린 진동, 육체적인 느낌이 전해졌어요. 무언가 다른 모습이 보이거나 또는 나타나길 기다렸는데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나와 같이 있으니까요.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남겨주신 질문을 물어봤어요. 지난 교감 때 9월 25일 이후 태어난다 했는데 지금쯤 태어났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의 느낌과 알물 전하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알고 있는 그대로를 하면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태어났다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모습을 첫 모습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낌도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저의 교감이 다 맞다고 또는 다 틀리다고를 떠나서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있어요. 저의 교감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건 전 항상 열어두고 있어요. 또 실제로도 많이 틀려요. 맞는 건 극히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건 틀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체험으로 느낀 감정의 상태는 틀리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느껴버린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첫 장면에서 육체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구나, 지금 지상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의 느낌과 알물 전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태어났다 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육체의 진동 안에 있기에 아프거나 불편을 느낄 수도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알아챌 수는 없네요. 미끄럽고 투명한 어떤 막이 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었어요. 뭔가 부어받고 있구나. 물질적이지 않은 에테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말을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에테르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또는 뭐 다른 말로는 오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그런 것들이 감싸져 있는, 보호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프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태어났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면서 엄마가 잠에서 깨었다는데 언제 태어났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10월 2일이라고 숫자를 보았어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태어난 지. 몇 남 몇 여로 태어났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모두 세 아이가 있었고요. 뭐 어떻게 여자고 어떻게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보였고 이 아이가 남자인가 여자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다 조그만 아이로만 보였기 때문에요. 세 아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다른 것으로 부르려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데 너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좋은 이름으로 불리면 좋겠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이름을, 자연에 가까운 이름도 나는 좋아요 라고 합니다. 하늘, 바람, 구름, 노을, 태양, 바다처럼 크고 넓은 뜻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지금 나열해드린 그 단어들은요, 이 안에서 골라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돼요. 크고 넓은 뜻, 자연에 가까운 이름이면 좋겠어요 라는 뜻도 전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해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견주님께서 따로 원하는 그런 좋은 이름이 있다면 그것을 해도 아마 될 거예요. 펫샵에서 연결된 견사가 여러 곳이라서 지금 네가 머무는 곳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중요하니까 또 샵에 전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이 내용대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제약을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찾아달라 하세요. 느낌은 엄마와 또는 내가 전해주는 것이 아닌 순수한 에너지가 전해주는 거부할 수 없는 알아차림이니까요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까요? 이대로 전해주세요. 느낌을 전해받는 느낌대로 찾으면 된다라고요. 뭐가 보여요 또는 뭐가 있네요 라고 하면 결국 그것만 보고 찾을 거예요. 그런데 꼬맹이는 제약을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좋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는 사실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교감 중에 질문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질문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꼭 중요한 질문 같은 질문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파생된 조금씩 약간씩 다른 변형된 질문들이 뿐이지 거의 대부분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어떤 특징을 알려주는 아이도 있는데요. 꼬맹이 같은 지금 상황은 어떤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래요. 순수한 알은 엄마나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에너지가 전해주는 것이라서 거부할 수 없이 알게 된다라고 하니까요. 느낌을 따라가셔도 됩니다.
느낌을 찾아달라 하세요. 카페에는 여러 만남의 후기라든가 뭐 어떤 샵 사장님과의 연결된 중간 과정이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연결돼서 그런 부분이 소개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뭐 다 살펴보면은 왠지 그 곳을 들려보거나 또는 왠지 이 아이가 끌리거나 네, 이런 느낌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뭘 찾아서 아이를 한 것은 거의 없을걸요. 뭘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 무언가를 장소나 뭐 어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약을 두지 말고 느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네, 느낌대로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꼬맹이가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그 부분을 추천하고요. 네. 엄마가 꼭 알아야 할 것이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 라고 네, 물었습니다. 힘을 빼고 있어야 해요 라고 합니다. 너무나 간절한 기도와 바램으로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잡고 있어요. 나는 이미 와 있습니다. 편안하세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꼬맹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마음을 모조리 네, 그 샵의 사장님께 위임을 하세요. 네, 온전히 저에게 이 교감을 신청하실 때 무슨 마음으로 신청하시나요? 네, 저를 얼마만큼 믿고 신청하시나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샵 사장님께 하나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에게 교감을 신청하실 때처럼 그곳의 샵의 사장님도 모르긴 몰라도요. 고귀한 영혼의 안내를 따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미 시작 전부터 기도를 하고요. 뭐 종교를 떠나서 전 종교가 없지만 어쨌든 기도를 해요. 그러니 온전히 맡기세요. 느낌을 따라서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힘을 빼고. 네. 네, 이렇게 꼬맹이의 하고의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